자, 잘 쉬었죠? 141페이지 제4장 가테르 사건에 대해서. 자,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제4장 가테르 사건이죠. 자, 가테르 사건은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골자는 우리가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은 요거 한번 머릿속에 완전히 버팅해 놓으셔야 돼요. 요 가테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오직 게시합니다. 그래서 법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41페이지 제4장 가테르 사건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놓읍시다. 자, 141페이지 가테르 사건. 그러면 거기 우리 목차 미리 보기를 한번 보죠. 가테르 사건. 1번에 가테르의 의가 나와 있고요. 가테르의 부가가 나와 있고 3번에 가테르 사건의 관할. 그 다음 4번째 가테르 재판의 절차. 그래서 절차의 개시. 그 다음에 가테 사항의 통지. 자, 그 다음에 재판의 절차. 정식 재판과 약식 재판. 결정의 형식 재판의 고지. 대표적으로 가테르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즉시 항고라는 게 있고요. 이의신청, 특히 준재심에 대해서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의 비용의 부담으로서, 그 다음에 7번 가테르 재판의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테르란 가테르 그러면 다 아시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가하는 검정벌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가례와 달리 법률에 의해서 가해진 형식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로 가해지는 질서벌의 일종이 대표적인 가테르다. 자, 가테르 부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주마 행정관청이 1차적으로 부과 고지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무 행정관청이 통고일에 따라서 법원이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 두 가지 절차가 있다. 그거는 이제 의미상으로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3번의 가테르 사건의 관할. 이제 관할의 문제를 봐야죠. 관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가테르 재판의 절차와 관련돼서 절차의 개시. 그래서 가테르 사건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개시된다. 그래서 청해가. 이걸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가테르 사항의 이제 통지, 그 다음에 재판의 절차, 정식 재판, 약식 재판에 의한 경우와 결정의 형식, 요거 한번 확인해 놔야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합니까? 바로 뭐니라고 그랬어요. 돈과 관련돼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준다라는 것. 밑에서 세 번째 줄 꼭 확인을 해 두세요. 가테르 재판은 이의를 받는 자에게, 가테르 재판은 이의를 받는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지시가 되겠네요. 자, 143페이지 가테르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적시 항고가 있고요. 저기 가테르는 돈과 관련돼서 쓰면, 자, 돈은 한번 뭐에 쓰면 그만이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은 대표적으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밑에서 맨 위에 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준재심이죠. 가테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민사소송법에서 준재심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비용 부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 그러면 가테르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가테르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며 이미 받습니다. 그 명령은 집행명령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종달은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그럼 또 하나 논점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또 하나 논점이 자, 집행정지 원칙이 있는가? 집행정지 원칙. 자, 돈과 관련된 거니까 집행정지 원칙이 있고, 자, 대표적으로 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런 게 이제 논점이 되겠죠. 이유를 붙인 논점으로서. 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준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준재심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준재심, 민사소송법에서 준재심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집행문 X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자,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법원 집행정지의 원칙,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준신심, 그 다음에 집행문 X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가테르 사건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가면, 키워드를 잡아간다면 우리가 과거에 출제된 문제로서 그 득점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1편이네요. 자,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피지만 제1편.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1편 행정사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사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사의 권리 의무, 행정사의 권리 의무 한번 꼭 정리해 두라고 그랬어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비송사건 총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잡아놔야 우리가 민사 비송사건과 상사 비송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사법에서 약술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서 약술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자, 민사 비송사건과 상사 비송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약술 문제 하나 아니면 그다음에 논술 문제가 하나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논술 사건과 관련돼서 논술 문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4편에 3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게 출제된다고 준비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행정 심판 사례풀이라는 게 있어요. 사례풀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행정심판 사례풀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의 개괄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약술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 사례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 사례풀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대표적으로 논술 문제가 하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약술 문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약술 문제, 논술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약술 문제 하나, 여기에 대해서 약술 문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논술 문제로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형태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거 행정사법에서 공통점은 약술 하나가 반드시 이제 출제될 여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법에서 약술 한 문제 대비를 해놔야 되고, 자, 그럼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서 약술 하나, 여기에서 하나 출제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논술 문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술 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약술 문제가 나올지, 이 민사 비송사건과 상사 비송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가니까 문제풀이 바로 대표적으로 제3편 행정심판 사례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 사례와 관련돼서 제1장 행정심판 기본 이론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2장과 관련돼서 행정심판 답안 구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사비송 사건과 상사비송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목차가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할을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을 우리가 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심리 및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 및 재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타와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죠. 등기 여부가 되는지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비송 사건 절차 밖에서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과 상사 비송 가테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목차를 좀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관할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재판, 대표적으로 불법, 기타 문제와 관련돼서는 비용과 등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있으면 살펴보면 되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 행정심판 사례를 풀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 기본 이론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1차 과목에서 우리 행정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행정법과 관련돼서 1차 과목이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전 절차와 관련돼서 사전 절차, 사전 구제 절차가 있죠. 자, 사전 구제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2차 과목에서 행정 절차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사후 구제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후 구제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행정소송과 바로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과목에서 행정절차법으로 빠지게 되고 사후 구제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행정법이 어느 정도 지금 2차 듣는 사람은 행정법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기본 구조 와구는 짜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6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자, 146페이지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것도 이제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약술 문제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첫 번째 주제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행정심판과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 약설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꼭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대표적으로 무슨 제도다? 행정쟁송제도예요. 그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쟁송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굴격을 일단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46페이지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46페이지 제1장 행정심판 기본 이론으로서 대표적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목차 미리 비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목차는 어떻게 정할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의의를 우리가 약설해 줘야죠. 행정심판이란 무엇이라 하며 행정쟁송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무엇이라 하며 그래서 일단 의의를 약설 문제로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행정심판과 자, 비교 고찰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뭘 우리가 살펴봐야 돼?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어라고 전어가만 자 아주 간단한 목차가 형성이 돼 갑니다. 자 146페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1 공통점과 2 차이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선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고 절차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공통점은 자 첫 번째 당사자 쟁송 제기에서만 쟁송이 개시된다. 자,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당사자 적격이 되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당사자 적격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적격과 관련돼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일 것. 자,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대신 구조를 취하고 있을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의 구조는 대신 구조가 취약하다는 게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당사자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걸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자, 네 번째 청구 변경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자, 5번의 집행 부정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5번과 관련돼서 이거 꼭 정리해둬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심리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불이익 변경 금지제도 자 불고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물어보지 않는 것은 자 뭐에 심리하지 않는다는가 불고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자 사정 재결과 사경 판결의 인정. 그래서 여기 9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사정 재결 사정 판결에 인정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게 사정이죠. 사정 재결 사정 판결의 원칙. 자 10번은 결과주의라는 거예요. 결과주의. 우리가 이제 열거주의가 이제 대표적으로 열거주의가 아니라 결과주의라는 거.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 주관적 정성이 되고요. 국민권익구제와 행정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공통점과 관련돼서 뭐예요? 당사자 쟁송 제기에서만 쟁송이 개시하고 당사자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며 대신 구조를 취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집행 부정지 제도와 관련돼서 꼭 정리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9번의 사정 재결, 사정 판결의 인정, 개괄주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국민권익구제 행정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146페이지에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47페이지가 있어요. 147페이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차이점은 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성질은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야. 근데 실질적 의미는 사법이야.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형식이든 실질적이든 둘 다 사법이 되죠. 심판기관은 심리와 재결을, 심리 재결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가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위원회라는 것은 심리얼결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재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쟁송사상과 관련돼서 이법 부당, 여기 부당 동그라미 있잖아요. 부당. 이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 근데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이법한 처분 등과 부작위 돼.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재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부당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 그 다음에 이법한 처분과 부작위. 대표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부당. 자, 절차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구술, 서면 심리가 모두 가능하나 우리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구술 심리가 됩니다. 자, 목적은 약식 쟁송에 대한 행정통제가 가능하고 자,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정식 쟁송이 되겠죠. 행정구제고 행정통제와 구제의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죠. 자, 범위는 적극적 변경 의무이행 심판, 소극적 변경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됩니다. 자, 우리 가구제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임시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리관 통한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처분 제도가 부정되고 있고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서면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147페이지에서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조정의 이제 차이점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 1차 과목에서도 자주 출제되죠. 객관식으로서.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조정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조정에 대해서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 꼭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조정이 약속하다.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조정에 대해서는 무슨 정성이라고 그래요? 행정쟁송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쟁송제도와 대표적인 관련돼서 행정심판과 행정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꼭 한번 정리해달라는 거 우리가 부탁드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행정심판에 의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의와 관련돼서 자, 행정심판의 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측면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행정심판 사례풀이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자, 사례와 관련돼서 사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써줄 때 간바의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측면이니까 기초 바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는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행정심판의 의의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목차를 잡아줘야 돼? 첫 번째. 행정심판이란 무엇이라며 의의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자, 행정심판의 의의 뭐가 될까? 두 번째 이제 여기 유사 개념을 우리가 살펴줘야죠. 유사 개념과의 구별. 그래서 유사 개념과의 구별. 자, 유사 개념과 구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제도라는 게 있고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뭐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청원제도. 자, 청원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의신청과 청원제도의 관계에서 유사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건가. 그래서 청원,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자, 행정심판의 유형성. 자, 유형성. 행정심판은 뭐에 대해서 유용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 이제 존재감을 우리가 여기에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와 관련돼서 결어를 우리가 잡아 나가자. 결론.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에 나오면 이렇게는 목잡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집에 나오는 개념, 유사 개념과의 구별,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유형성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7페이지 1 개념이 나오죠. 행정심판이란 자, 행정심판은 개념 자체를 좀 숙지해놔야 됩니다. 행정처의 위법 부당한 행정자본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의 시정이나 무효 확인 또는 일정한 행위나 처분을 구하는 절차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다. 자, 넓게 잡으면 강의 행정심판이 있죠. 모든 준사법적 절차로서 행정정성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협의의 행정심판이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을 지칭하겠죠. 협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재결기관이 되어 행하는 행정전성을 말하며 행정심판법, 그러면 특별법에 규정한 특별권력과 관련돼서 행정심판,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할 때의 의미가 좁게 잡아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체협의의 행정심판이 있고 체협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지칭하는 게 바로 체협의가 되겠죠.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협의 또는 강의 행정심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대표적으로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이런 거겠죠. 이의신청은 자, 처분청이 있어요. 자, 우리 청구인이 있습니다. 자, 청구인이 관할청에다가 처분청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처분해달라고 이제 처분청이겠죠. 처분청을 했더니 처분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분청에서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청구인이 그러면 상급심판위원회에다 청구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무슨 심판법이냐? 이게 대표적인 행정심판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직권 상급 행정청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바로 우리 행정심판이에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이 행정이의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1번과 관련돼서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이제 청원과의 구별.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쟁송제도이고, 청원은 이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청원제도야. 그래서 청원제도와 관련돼서는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청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청원상으로서 피해 구제, 공무원의 비의 사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대표적으로 청원 사항들이 되겠죠. 청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진정과의 관계. 자, 우리 진정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신청이 있고 청원이 있고 진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진정제도가 뭐냐? 자, 진정은 단순한 희망을 진술하는 사실의 행위며 형식, 절차에 구애받음이 없고, 자,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취소 처리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행정심판에 구별할 개념들, 이의신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청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진정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의 유형성은 어떻게 될 건가? 대표적으로 자, 존재 이유겠죠. 존재 이유. 왜 행정심판이 존재하게 되는 우리 존재 이유는 자, 자기 통제죠. 행정청의 자율 통제야. 자율 통제. 그다음 두 번째 사법의 보충적 기능이야. 대표적으로 사법의 보충적 기능이라는 것은 행정 업무는 누가 전문화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행정청이겠죠. 그래서 소송 경제를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행정 능률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심판의 유형성 존재 이유는 대표적으로 행정청의 자율 통제, 사법적 보충 기능으로서 소송 경제 확보라는 거와 대표적으로 행정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행정 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의 유연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의의에 대해서 약술하고 대표적으로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써나가는 데 있어서 한번 썰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나온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유사 개념과 구별, 이의신청, 청원, 진정성과 관련돼서 행정심판의 유형성 이런 측면에서 꼭 정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종류. 자, 행정심판의 종류도 사례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기, 부자기. 자기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 부자기와 관련돼서 자기는 이제 적극적이죠. 자기는 적극적이야. 부자기는 소극적이죠. 부자기, 거부. 거부도 대표적으로 부자기, 거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자기와 이제 부자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뭘 우리가 확인해야 돼? 중대 명백한 잘못. 이게 바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자, 무효등 확인 심판이 되겠죠. 무효등 확인 심판. 자, 중대해요. 사안이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이게 바로 무슨 잘못일까요? 바로 취소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기본 이론과 관련돼서 이미 배웠을 거고, 우리 행정법 교수님한테 아주 자세히 배웠을 거고요. 자, 부자기 의무, 부자기라는 것은 행위가 없죠. 거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해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뭐예요? 의무 이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종류.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다는 거래. 대표적으로 자,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러면 의원등 확인 심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취소 심판이 있고, 세 번째 뭐예요? 의무 이행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행정심판의 종류, 무효등 확인 심판, 대표적으로 취소 심판, 세 번째 의무 이행 심판. 명백하고 명백한 잘못, 무효등 확인 심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이게 대표적인 취소 심판이 되고요. 부자기 거부와 관련돼서 부자기 거부, 그래서 의무 이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미리 한번 보죠. 행정심판의 조수 1. 취소 심판이 있고 2.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고요. 세 번째 의무 이행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심판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겠죠. 특별법에 의한 행정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행정심판의 종류를 약설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제 목자를 잡아가나 할까요? 그걸 한번 연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의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행정심판의 종류. 그래서 자,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련돼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무효등 확인 심판. 자, 두 번째입니다.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그래서 바로 대표적으로 취소 심판이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자, 부자기 거부하건. 그래서 의무 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맺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크게 한다면 대논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웅출재현이 학술 문제로 넣어놨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종류들, 이 개념들을 한번 확인하는 목적에서 아마 약술 문제를 전개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종류, 결합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50페이지입니다. 자, 150페이지 보니까 어드바이서 문제로서, 유죄 문제로서
행정 취소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참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뭐예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취소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라.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라.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약속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 심판의 종류 1. 무슨 심판이 있다? 대표적인 취소 심판이 있어요. 취소란 자, 행정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의의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취소심판의 성질은 취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형성적 정성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재결과 관련돼서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심판 청구를 인하는 재결로서 그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의 취소 변경을 말하는 게 대표적인 재결과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자, 적용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법에서 취소심판, 구제 절차 방법으로서 우리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 우리 적용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취소심판은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고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이 되고 사정 변경 제도를 인정하고 취소 변경 재결의 제3자의 형성적 제3자효 행정적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임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5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취소 심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집행 부정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2번과 세 번째 사정 변경 제도가 인정과 5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임시 처분이 가능하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꼭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취소 심판과 관련돼서 꼭 확인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150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펼쳐보십시오. 자, 그럼 150페이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바로 행정심판을 말한다. 자, 성질은 뭘까요? 무효등 확인 심판이니까 확인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적 정성설, 형성적 정성설, 준형성적 정성설이 있으나 무효등 확인 심판은 실질적으로 확인 정성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직접 정성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정성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줄 거나요. 준형성적 정성설이 통설이라는 거. 자, 재결과 관련돼서 그는 한번 읽어두시고요. 세 번째 적용 법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효,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청구 기간에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사정 재결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고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거부 처분, 대표적으로 임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것. 적용 법규와 관련돼서 그 세 가지 중 네 가지 자,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무이행 심판이 있네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란 당사자 신청에서 행정처에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도를 처분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 심판이. 대표적으로 자, 부작위. 자, 행위를 안 하죠. 소극적이라는 거네.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니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은 이행을 해달라. 그래서 이행쟁송설이 대표적으로 이행쟁송설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152페이지 적용 법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4번은 이제 적용 법규에 대해서 1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 기한은 제한을 받으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정 재결에 관한 것은 적용된다라는 거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놓고 참고사항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청구 기간, 사정 재결, 집행정지 그러면 취소 심판 청구적인 적용, 사정 재결 적용, 집행정지 적용,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기한 부적용, 사정 재결 부적용, 집행정지 적용.
자, 의무이행 심판으로서 소극적 처분에 대한 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은 적용기간 적용, 부적용.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으로서 부적용, 부적용. 요 참고와 관련돼서 꼭 한번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를 약술하라.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약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이번에 당사자 심판, 즉 재결 신청이 있고요. 오른쪽에 3판의 특별법에 대한 행정심판, 그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측면들 꼭 한번 이거는 암기입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 그 다음에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꼭 암기해 두시고, 그럼 자기와 부작위 거부와 관련돼서 자기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고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잘못, 취소 심판, 그 다음에 부작위 거부, 의무이행 심판,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꼭 한번 암기해 달라는 거 부탁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153페이지 바로 제4편 4 제목 4와 관련돼서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